여러분, 연말정산 준비 지금도 빠른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1인 가구인 사람은 무조건 뱉어내는 거 아닌가요? 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여러분, 2020년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죠. 올해도 벌써 2달하고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쯤 되면 우리가 연말정산 떠오르시죠? 실제로 연말정산 전산 처리를 하는 건 내년 초 21년 1월 혹은 2월에 진행을 하겠지만 우리가 과세 기간 연초부터 연말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대한 연말정산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2달하고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이 영상을 기점으로 2020년도 연말정산 준비를 제대로 시작을 하실 텐데요. 그에 앞서서 이때까지 제 채널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달린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했던 질문 3가지를 꼽아왔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답변 제대로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큰 공부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 FAQ 탑3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B. 아닙니다. 아마 이 질문은 사회초년생, 일을 처음 하신 분들, 연말정산을 아직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들 달아주신 댓글일 텐데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카드를 하나 달아두겠습니다. 이 영상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연말정산에 관련된 개념들은 무엇이 있는지 쫙 한꺼번에 정리를 해둔 영상이니까 이 영상 반드시 시청하고 오셔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확 이해가 되실 겁니다. 회사는 일종의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연말정산에 관련된 근거 서류들을 제출하고 이에 관련해서 연말정산 관련된 전산 처리를 하면 이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회사의 연말정산 혹은 세금 담당자가 국세청에다가 이 자료를 제출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 대신에? 내 대신에. 직원들 대신에.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내가 뱉어낼지 돌려받을지는 온전히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줄별로 앉아 있어가지고 가장 뒤에 사람이 시험지 걷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줘 이렇게 선생님이 지시를 내릴 때가 있잖아요. 회사는 그 가장 뒤에 앉은 학생 그 역할일 뿐인 거예요. 시험지를 푸는 것도 나고 무엇인가를 작성하는 것도 나. 각자 자리에 앉아있는 구성원들이지만 가장 뒤에 있는 학생은 선생님이 그 서류를 걷어오라고 해서 시험지를 걷어오라고 해가지고 거두는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그 학생이 내 대신 답을 작성해주는 건 아니죠. 그 역할을 회사가 하는 거고요. 이걸 걷어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듯이 국세청에다가 제출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온전히 나의 몫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돌려받느냐, 뱉어내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원천징수는 무엇인지,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무엇인지, 과세표준, 세율, 과세대상, 비과세대상 이 모든 어려운 개념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회사가 하는 일은 뭐다? 시험지를 걷어주는 일을 할 뿐이다. 두 번째 질문,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돈도 별로 쓰지 않아요. 미혼에다가 1인 가구인 사람은 무조건 뱉어내는 거 아닌가요? B. 아닙니다. 특히나 이 질문과 함께 희애님 저는 그렇게까지 막 과소비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근검절약하면서 한 푼이라도 아껴 쓰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거의 다 뱉어내는 게 맞는 거죠.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도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우리가 물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라고 해서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는 하지만 이것이 연말정산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제 영상을 많이 봐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어떤 금융상품을 가입을 하였는가, 어떻게 어떤 비율로 저축을 하였는가, 그리고 우리가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등등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최대로 현명하게 활용했는가에 따라서 연말정산은 우리가 돌려받느냐 돌려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적게 써서 항상 뱉어내요 라고 얘기하는 건 핑계일 뿐인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돌려받지 못한다? 절대 아닙니다. 저 역시 사회초년생 때부터 정말 수없이 연말정산을 해왔지만 단 한 번도 뱉어낸 적 없이 100% 항상 돌려받았었는데요. 그때 저는 미혼이었고 1인 가구였고
근검절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려받았는가? 금융상품도 현명하게 잘 활용을 했고 소비를 할 때에도 무조건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거나 한 가지의 수단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시기에는 어떤 수단, 어떤 시기에는 이런 수단 이렇게 현명하게 잘 활용을 해왔습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 문화비 세액공제 등등 추가 항목들을 철저하게 따져왔기 때문에 저는 100% 돌려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영상으로 다뤄드릴 거고요. 이미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복습도 철저히 하시고 제가 남은 기간 동안에 다뤄드릴 영상들도 확실하게 챙기신다면 여러분도 100%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이래서 못 돌려받아, 나는 이래서 못 돌려받아, 나는 이래서 당연히 뱉어내 라고 하는 건 뭐다? 핑계다. 세 번째, 연말정산 관련해서 이 질문도 진짜 많습니다. 퇴사에 관련된 건데요. 희애님, 저는 올해 퇴사를 해가지고 아직 이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 저는 다니던 회사에 가가지고 연말정산을 해야 되나요? 희애님, 저는 퇴사를 하고 바로 이직에 성공했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그냥 연말정산 한꺼번에 2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던 분야입니다. 이 퇴사와 연말정산의 상관관계에서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뉠 수 있어요. 방금 예시로 들어드렸던 질문들처럼 내가 퇴사를 했는데 같은 해에 이직을 했는지 혹은 아직 이직에 성공하지 못했는지 등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케이스가 나뉠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공통적인 부분만 확실하게 짚어드리고 퇴사와 연말정산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건 일단 퇴사를 했다면 내가 퇴사한 회사에 가서 연말정산을 할 일은 없습니다. 내가 퇴사를 했는데 그 회사에 쭈뼛쭈뼛 가가지고 저 연말정산 하러 왔습니다. 할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다음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는 건데요. 디테일한 건 마찬가지로 별도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정산 준비 지금도 빠른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기점으로 나는 이제부터라도 연말정산 준비 확실하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다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 올라올 때까지 이때까지 제작해둔 영상 제가 연말정산 재생 목록으로 한 카테고리에 모아두었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까지 이미 제작된 영상들 차근차근 복습하고 계시면 올해에 맞는 연말정산 플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